자, 특히 서문여고는 주관식 틀리는 거 용납하지 않아요. 자, 일단 작년 기준으로 1등급 4%는 이제 90점대 중반, 이게 원점수 기준이에요. 그리고 2등급은 80점대 중반까지, 그리고 3등급은 70점대 중반이요. 그 밑에가 많이 좀 뚝 떨어지는 편이에요. 2학년 가면 10점 정도 마이너스 보시면 돼요. 여기서 2학년 이미 과목 자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2학년 때는 1등급이 90점대 중반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1등급이 10%이기 때문에 안정권으로 가려면 80점대 중반까지는 받아줘야지 지금 1등급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학교 내신은 어떤 식의 나오냐면, 일단 실수가 정말 치명적이에요. 왜냐면 서술형만 4문제예요. 단답이 아예 없어요. 근데 서술형 그 4문제 중에서 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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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점이, 그러니까는 마지막 3개가 9점이고 첫 번째 주관식이 8점인데, 근데 그렇게 썩 어렵지가 않아요. 차라리 어려우면 다 같이 틀리겠는데 괜히 실수했다가 너무 치명적으로 감점을 당하는 거예요. 일단 서술형 쓰는 거에 단답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를 하고 있고요. 진도가 좀 다른 학교보단 빠른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초구에 많은 학교들을 커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학교가 2차 함수와 2차 반원식까지다. 그럼 우리 학교는 연립반원식까지 한 단원 정도가 더 많아요. 그런데 다음 시험은 또 다시 연립반원식부터, 그리고 중요한 단원이면 무조건 여지없이 다시, 이번에도 원해반원식, 도형이동 다시, 함수 다시, 공부를 2번, 3번 시키는 걸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변형을 하는데요. 물론 프린트가 나와요. 프린트는 120문제 정도가 나와요. 한 단 한 단 30문제? 근데 프린트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부교재는 없어요. 그냥 프린트예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나오는 건 이제 모의고사다. 근데 얘가 어디서 나올지는 안 알려요. 근데 변형도가 너무 심해서 모의고사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돼요. 최근 5년에서 6년 정도 백해서 봐야 되는 거니까 범위가 좀 많죠. 우리 서문여고 기출문제고, 얘가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예요. 서문여고 2024년 객관식 마지막 16번 문제였고요. 얘가 22년도 6월 모의고사 30번 문제예요. 근데 사실 이게 모티브는 똑같지만 물어보는 게 훨씬 디테일해요. 주변에 4점짜리를 변형하면 조금 바꾸는데, 우리 학교가 쟤는 변형도가 많은 편이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뭘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을 수준으로. 그래서 요거는 프린트가 안 나간다, 학교에서. 작년 이제 1학기 기말고사 13번이죠. 13번은 마지막 문제도 아니에요. 2학년 모의고사죠. 1학년 모의고사도 아니고 그거 29번 문제를 따다가 이제 바꿔놓은 거예요, 객관식으로. 자, 그럼 저희가 내신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냐? 시즌 1과 2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애들이 개념을 몰라서 수학을 못 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공통수학 같은 경우는 다르게 바꿔놓고 모양을 바꿔놓고 포장을 바꿔놓으면 못 풀더라고요. 그래서 바꿔놓은 방식으로 물어봐봐요. 서문여고는 이런 식으로 잘 물어보는데, A는 B지를 계속 다르게 배우잖아, 우리가. A는 C일 수도 있지? 라고 물어보면 그때부터 그런가? 막 애들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런 거 시즌 1에 많이 해요. 그래서 단원별 자료집을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집에는 서문여고 자료가 좀 많이 들어가고요. 5개념 노트로 정리를 하고, 그땐 단원별 기출 모의고사를 봐요. 그리고 개인 오답 1차 진행하는데, 자, 저는 오답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뒤에 관리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시즌2에는 모의고사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심화 유형을 딥러닝을 시켜요. 계속해서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다시 바꿔도 보고, 이런 식의 모의고사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 트레이닝, 우리 학교 기출 시험을 보고요. 서술형 트레이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 구미에 맞게 이렇게 써보는 연습을 같이 진행을 해요. 자, 그때는 난이도가 높아져서 4주간 기출 심화 자료집이 진행이 되고요. 시험 범위는 중간고사 전범위 혹은 기말고사 전범위. 그래서 시험 난이도는 계속 높아질 거고요. 시간은 짧아질 거예요. 50분 주거든요, 학교에서는. 근데 저희 학원에서는 55분으로 시작했다가 줄어들어서 끝날 때는 40분으로 끝나게. 14번 정도 시험을 봐요. 기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14회차 정도에서 40분으로 끝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성적표가 나가면 이제 선생님 뭐예요 이게 50 몇 점이에요 잖아요. 학원 시험이 훨씬 어렵거든요. 일부러 좀 여유 있게 시험 보라고 학교에서 그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개인 오답 2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이 내신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 고1 같은 경우에는 무늬만 고등학생이고 속은 중학생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얼마만큼의 난이도로 얼마만큼 많이 해야 되는지 모르더라고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관리.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게 애들 학생별로 캐릭터 분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기는 막 대형처럼 막 네가 누군지 모르는 수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대1로 다 우리 원구쌤이랑 저랑 다 아는 애들이잖아요. 수업이 끝나면 이미 방전이 된 애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2 더하기 3이 뭐야? 그럼 막 6이래. 집에 가고 싶어서 막 이상하게 대답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집에 보내요, 저는. 집에 보내고, 너 내일까지 해. 그러면 내일까지 사진 찍어 선생님한테 보내. 약속해요. 그러면 다 약속은 지키더라고요. 당일날 끝내고 왔으면 저한테 개별 피드백이나 선생님한테 개별 피드백 받았을 텐데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를 따서 보내줘요. 2차 질문을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을 하나씩 문제를 따서 보내준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학생별로, 캐릭터별로. 근데 당일날 해야 되는 애가 있어요. 왜냐면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는 애가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그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 과제 관리는 모든 과제는 주관식으로만 나가요. 저희는. 객관식 문제 한 개도 없어요. 그 대신 시험은 객관식도 봐요. 학교랑 똑같이 봐야 되니까. 숙제 해오면 다 OMR 카드에 써오게 돼 있어요. 그럼 OMR 카드를 걷어서 그게 숙제 검사예요. 조교팀이 오답을 만들어요. 아까 뭐 오답 1차, 2차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거 다 기록이 돼요. 시험도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걔걸 다 만들어져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피드백이 계속 필요해요. 그래서 수업이 없는 요일이 있어요. 매주 불러요. 그럼 매주 와서 그 주에 소화 못한 거 다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했는데도 다시 그 책을 만들어주면 또 못 풀어요. 다시 풀어요. 그래서 어떤 기간에 숙제가 안 나가고 오답이 나가요. 그래서 저는 세 문제는 안 풀리는 기간을 줘요. 항상. 우리 왜냐면 했던 것만 그 했던 것만 잘해도 저는 잘 나올 거라서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근데 했던 거를 또 틀리기 때문에 결국 성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오답책까지 이렇게 내신 관리를 하고 있어요. 목표는 1등급. 사실은 1등. 제가 원하는 건 1등. 자, 저는 주관식은 무조건 다 맞는 거. 왜냐면 우리가 주관식으로 교재를 하는데 왜 주관식 틀려와? 자, 특히 서문여고는 주관식 틀리는 거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 이번 졸업 2학년 서문여고 친구들 절대 주관식 안 틀려왔어요. 오늘 주관식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아예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몇 번까지 풀고 주관식 풀어. 그 다음에 객관식 몇 번 마지막으로 가. 이렇게 아예 시간을 지정해줬어요. 그래서 주관식 안 틀릴 수 있도록. 서문여고 1학년 내신반 개강은 3월 7일 금요일에 하고요. 이 본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월금 이틀 진행을 하고 피드백은 수요일 또는 토요일. 자, 6시부터 9시 반이지만 뒤에는 조금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30분에서 1시간은 무조건 늦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감안해 주시고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가인학원에서 25년 서문여고 1학년 통합과학을 담당하게 된 조자연입니다. 첫 번째로 통합과학이 원래 4단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6단원이 됩니다. 2단원이 늘어났어요. 1.5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사실 이 추가된 내용이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작년까지 봤던 통합과학보다는 내용이 늘어났죠. 아이들이 공부할 양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리고 수능 과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중요도도 높아졌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훨씬 꼼꼼하게 출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을 쳐놓은 부분은 킬러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 2단원 물질과 규칙성은 화학 킬러, 주기율표 나오는 부분이고요. 고등학교 2학년 화학이랑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이 3단원 시스템과 상호작용은 우리 여자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역학 물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원래 서문여고는 여고다 보니 이 역학 물리를 1학기, 2학기 나눠서 출제를 함으로써 난이도 조절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통합과학 1, 2로 나뉘면서 1은 1학기, 2는 2학기 이렇게 출제를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1학기 때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 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예정이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문여고는 어떠한 통합과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찬찬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100점 중에 서술형이 40점이에요. 다른 학교랑 비교를 해드리자면 동덕여고는 서술형이 25점입니다. 세화여고는 35점이에요. 서문여고는 40점. 서술형 부담이 굉장히 높죠. 평균은 78.8, 높은 편이에요. 즉 시험이 어렵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작은 편이에요. 아이들이 평균 근처에 엄청 몰려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촘촘해요. 근데 이제 사실 서문여고는 좀 이 통합과학의 난이도 완급 조절이 안 되는 학교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중간이 진짜 어렵고 기말이 완전 쉬웠다가 중간이 완전 쉽고 기말이 완전 어려웠다가 어느 해에는 물리가 세화여고보다도 어렵고 어느 해에는 물리가 완전 쉽고 이런 식으로 좀 그 예측을 어떤 일련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좀 예측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는 중간이 엄청 쉬웠어요. 그래서 만점이 진짜 많고 1등급 컷이 98점이었어요. 98점은 어떤 점수냐면요. 객관식 다 맞아요. 서술형에서 하나 깎여야 돼요. 그 다음에 기말은 또 엄청 어려워가지고 1등급 컷이 90점대 초반으로 내려앉았고 만점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향성이 있다라기보다는 그 연도에 어떤 선생님이 들어와서 어떤 수준의 수업을 하시고 그 선생님이 예전에 출제하신 경향이 어땠는지를 바로바로 파악을 해서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해요. 사립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자주 바뀌시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번외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간이 쉽고 기말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래도 아이들이 기말까지 잘 끌고 가는데 여자아이들의 또 단점이 멘탈이 약해요. 그래서 중간이 막 어려워지면 재작년 같은 경우는 중간이 엄청 어렵고 기말이 쉬웠거든요. 그럼 중간에서 멘탈이 다 털려가지고 난 해도 안 돼 이러면서 기말 때 막 놔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아이들 내신 대비할 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이 멘탈 잡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멘탈을 잘 잡고 중간에 망쳤더라도 어차피 등급은 합산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말까지 잘 끌고 가야 됩니다. 제가 또 멘탈 관리를 잘 하거든요. 아이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저도 사실 빡센 여고를 나왔기 때문에 이 촘촘한 이 점수에서 나오는 압박이라든지 또 옆에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그런 압박감들을 견뎌내는 멘탈 관리를 아이들한테 이제 잘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행평가가 40% 들어가지만 여고 아이들이다 보니까 수행평가는 거의 만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필고사에서 등급이 갈리게 됩니다. 그럼 지필고사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객관식, 서술형 나눠서 한번 볼게요. 객관식은 일단 100% 기억, 니은, 디귿 중 모두 고르시오 문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 오지선다 1, 2, 3, 4, 5만 풀었던 친구들은 이 유형에 익숙해져야 서문여고에서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괜찮은 점은 기억, 니은, 디귿 이 보기가 80% 정도는 기본 개념에 충실하게 기출이 돼요. 즉 어렵지 않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한 80% 정도의 문제 보기는 중정도의 난이도예요. 그래서 아까 평균이 높았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이 나머지 20%는 학교 프린트, 수업 필기, 수업 시간 갑자기 띄워주는 PPT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대비를 어떻게 해야지 안정적으로 10% 안에 드냐. 저희는 이제 매년 프린트를 계속 축적을 해왔기 때문에 서문여고 프린트가 다 있어요. 이게 왼쪽이 실제 작년에 쓰였던 서문여고 생명 프린트거든요. 그럼 요걸 가지고 개념 노트를 똑같이 만들어요. 이제 노란색으로 밑줄 쳐진 부분이 있죠. 요게 이제 서문여고에만 나오는 그런 개념인데 그런 것들도 여기 넣어서 너네는 요거까지 알아야 돼. 그래프도 같이 그려보면서 개념을 한 달 동안 다질 겁니다. 그리고 또 교과서에 귀퉁이에 필기해 주시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또 여자아이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다 필기를 해오는데 사실 이 내용은 교사용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교과서에는 없지만 선생님은 그걸 보고 적어주시는 거죠. 저희는 이제 교사용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걸 제공을 해서 이제 서문여고 필기랑 중복되는 부분을 밑줄을 쳐가며 별표를 쳐가면서 내신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갑자기 띄워주시는 PPT,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선생님이 관심 있는 것을 좀 이렇게 자료 준비를 해서 가져오시는 건데, 뭐 이런 경우도 종종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까지 준비를 해야 100점, 1등급 안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서술형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작년 기출 가져왔어요. 문제가 하나, 둘, 셋, 4개 출제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시를 하기로는 4문제 40점. 4문제 40점이면 한 문제당 10점이죠. 근데 4문제 같아 보이시지 않지 않아요? 그쵸? 4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쪼개보면 전체 16개 문제예요. 16개 문제가 40점입니다. 그러면 객관식 20문제, 서술형 16문제, 총 36문제를 40분에 풀고 마킹, 답안지 작성까지 굉장히 시간이 촉박해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촉박하지 않아요. 대비가 잘 된 친구라면. 왜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서술하라는 것보다는 이게 좀 화면이 작아서요. 여기 보면은 물의 양을 비교해서 부등호로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부등호만 적으면. 또는 빈칸을 채우세요. 종류를 쓰세요. 단답형이에요, 다. 그래서 이 단답형을 아이들이 이런 유형에 잘 익숙해져서 훈련만 하면은 시간이 부족한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이런 거 대비를 하지 않은 아이들은 당연히 타임업 되게 심해요. 근데 대비를 잘 하면은 시간이 부족한 시험은 아니다. 근데 또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한 문제에 딸려있는 새끼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개념 모르면은 한 8점이 날라가, 10점 날라가. 그래서 개념을 또 명확하게 잘 알고 가는 게 중요해요. 요거를 대비를 어떻게 시키냐, 문제를 완전히 쪼개서 물어볼 수 있는 걸 다 테스트에 출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테스트인데 뭐 개념을 아는지 모르는지 빈칸 채우거나 OX 문제로 확인을 하거나, 물리 같은 경우 아이들이 또 물리가 약하잖아요, 여자아이들이. 그러면 그래프 주고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문제 다 물어보고, 계산할 수 있는 거, 서문여고는 계산 문제가 단답형으로 나와요. 뭐분의 뭐가 얼마인지 구하시오. 운동량 얼마인지 구하시오. 그러면 그런 계산할 수 있는 것들 다 물어봐요.
또 아까 이제 서문여고가 좋아하는 것 중에 부등호로 비교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부등호로 비교해라. 이런 것들을 사실 시중 문제 집에서는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문여고는 특히나 서술형 배점이 높고 이런 단답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시간 내 40분 안에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마지막, 요거는 아까 나왔던 PPT랑 똑같은데 사실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서문여고는 물리가 조금 힘들어요. 안 그래도 이제 우리 여자친구들 물리가 어려운데 물리가 어렵습니다. 근데 매년 어렵게 기출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다음에 보여드릴 것은 서문여고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물리 프린트인데요. 딱 봐도 길어 보이죠? 이게 이제 작년 물리 프린트고 이제 아이들이 풀어온 거 그대로 제가 이제 가져온 거예요. 이 정도까지 수준 수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문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문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 문제는 몇 번까지 있냐면 20번까지 있어요. 1번부터 20번까지를 30분 안에 푸는 게 모의고사 문제인데 막 20번 문제를 다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막 풀이를 하세요. 그러면 이거를 풀이를 하셨는데 작년, 재작년 물리시험이 쉽게 나왔다고 해서 이걸 안 풀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의 부담이 좀 커요. 실제로 출제가 되느냐? 네,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왼쪽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물리학 모의고사 기출이고 얘는 세화여고 기출인데요. 세화여고도 여자아이들이다 보니까 물리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거의 변형을 하지 않고 출제를 해요. 그래서 요것만 빼고 오지선다만 빼고 그대로 출제를 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서문여고는 이거를 똑같이 내는데 서술형으로 냅니다. 21년 기출이에요. 8점. 이거 모르면 4점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8점이 날아가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거. 왜냐면 이 프린트로 내주시기 때문에 시험에도 출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 재작년 물리 문제는 쉬웠어요. 그렇다고 올해가 쉬울 거라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는 요 정도까지 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또 여자애들 중에 꼼꼼해갖고 A부터 Z까지 막 다 하려고 막 마더텅, 자이스토리, 고3 문제까지 풀고 이러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요거는 안 나와, 요거는 나올만해 이런 것들을 선별을 해서 교재를 제작을 해서 수업을 해요. 이게 이제 교재예요. 개념 있고요. 기초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문제 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까지 순차적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지 않은 친구들, 막 2학년 물리학까지 선행을 하지 않은 친구들도 개념부터 모의고사 문제까지 어렵게 나오더라도 안정적으로 10% 안에 들 수 있도록 저희가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개념 정리를 하고 한 달간의 이제 실제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타임셋 실전 모의고사 실제로 40분 주고 객관식 20문제, 서답형 16문제에서 20문제, 한 40문제가량을 풀고 OMR 마킹, 그 다음에 답안지 작성까지 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들에게 집중해가지고 시간을 못 보고 계속 뒤에 답안지를 못 쓰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은 계속 이제 시간이 앞당겨지면서 나중에 실전에는 좀 더 잘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1학기 중간고사는 또 엄청 긴장이 되니까 막 손 달달달달 떨면서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실전과 같이 연습을 하면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거고요. 저희 수업 시간이 5시 반부터 8시 반까지인데 끝나고 계속 질문 받을 거예요. 언제든지 남아서 질문할 수 있도록 줌으로도 질문하고요. 저도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온라인으로도 피드백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후기인데 이게 왜 가져왔냐면 10시 반이에요. 얘는 늦게까지 질문 받아주시느라 맨날 3시까지 질문하는 남고 아이입니다. 축구하느라 이제 시험지를 늦게 보냈다고 하는 거고 쌤이 알려주신 거 진짜 많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피드백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학생 때 조금 불만이었던 게 학원에 가야지만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좀 답답했어요. 지금 당장 이것을 해결하고 싶은데 이게 궁금해서 못 넘어가는데 그런 게 좀 답답했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질문하면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 철저하게 하고 있으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안정적으로 10% 안에 1등급 받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관 여기가 아니라 저기 레미안 포스티지 중심상가의 프라임관에서 개강을 하고요. 3월 10일 월요일 그리고 11일 화요일 이렇게 2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유명한 영어학원, 유명한 수학학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피해가지고 원래는 월요일 하나만 열려고 했던 거를 월화 2타임 열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